그대를까 뭐라도 미친 듯이 새로워질까 들어볼까 둘이 나가는 얘기 들어다볼까 그대를까 뭐라도 미친 듯이 새로워질까 들어볼까 둘이 나가는 얘기 들어다볼까 교육가는 방송 골방 탈출 청년들의 지역 민심 좌우 방송 교육가는 방송 교파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육가는 방송 빼빠입니다. 예, 광주바닥 임씨입니다. 네, 맨발입니다. 광주형 감자입니다. 광주형 강좌로 계속 나가기로 한 거? 네. 이제부터 이제 머리 아파서 새로운 거 생각하기가. 아니 오늘 좀 약간 썰렁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누가 없죠? 지금 이코가 없죠? 이코가. 왜 없어요 이코? 이코 지금 애기 보고 있어요 집에서. 일가정 양립 중입니까? 네네. 아니 보통 때는 그래도 다 거의 한 번도 안 봐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늘은 특히 뭐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근데 오늘 저희들이 방송 녹음을 평상시보다 늦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코가 거의 개근이었는데. 근황 토크했는데 벌써 졸린 것 같아. 너무 늦었어. 근황이 너무 근황이. 저희가 원래 매주 월요일날 방송하는데 오늘 여러 뭐 일정상 밤이 좀 늦게 지금 시작을 했어요. 늦게 시작. 그래서 맥주도 한잔하고. 누가? 여러 일정 아니요. 빼빠 일정. 빼빠 혼자 맥주 한 잔 먹고 와가지고 빼빠 지금 일정 때문에 음주 방송을 하고 있어. 아, 왜 혼자 먹어? 너무한다. 이거 생방송 보이는 방송으로 할 수 없습니까? 없어. 사람들도 원하지 않을까? 보는 거 화면을 보는 거 원하자고. 아니 그나저나 지난주에 저희가 공개 방송으로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뵀었는데 공개 방송 끝나고 다들 반응이 좀 어떠셨는지. 저는 반응이 한 개도 없었어요. 일도 없었다. 나 이거 방송한 뒤로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 처음 알았어. 아 진짜 피드백이 없어요? 나 그래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 나 빼고 다 피드백이 있다더만. 나 이렇게 피드백 없어서 처음 알았어. 여전히 임씨는 뭐 핫했습니까? 예, 사람들이 저 공개 방송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많이 듣냐고 이렇게 뭘 모르고 하는 소린데. 지금 소감 적어왔어. 아니 밑에 보고 자꾸 얘기해. 대본을 보면서 얘기해. 소감 적어왔어. 아니 대본이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공개 방송 할 정도로 저 유명한 거냐고 말해가지고. 아 저는 진짜 뭐 일도 모르시는 분이 나한테 KBS 공개홀에서 방송했냐고 물어보더라. 공개 방송 KBS 공개홀이야. 그러니까. 저희가 언젠가는 그렇게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공영방송에서 우리 초대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인터뷰 요청이 안 들어오지? 공개 방송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팟캐스트 시작할 때 그 요청 들어왔었잖아요. 들어왔는데 우리가 거절했잖아. 그때 까서 그래. 그때는 우리가 얼굴 안 깔라 그랬잖아. 그때 무려 M B 거기서 온 거 아니에요? 마봉춘에서? 그렇지. 그랬나? 지금은 그랬지. 파업 방송국들이 다 파업 중이어가지고 우리를 취재를 안 나오네. MBC가 단지 이제 그 오늘 이유일까? 아니 제가 그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MBC 파업 때문에 광주 MBC도 지역민들의 사랑과 애정을 받기 위해서 토론회를 했어요. 아, 너 그거 갔어요? 저는 안 갔는데. 저희 갔는데 저희 아시는 분은. 그래?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거기 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방청석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 방청객 의견을 받는데 그분이 저희 방송을 잘 듣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딱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손을 들고 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에서 이 교육가는 방송이라는 팟캐스트를 하는 거짓말. 아 진짜 그랬대. 나도 그 소문 들었어. 근데 이거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 공개 방송 때 했던 얘긴데. 그러니까 말해봐. 너 왜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응. 봐봐 이런 데가 다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 얘기를 안 들어. 이거 한 얘기 또 하고. 말해봐. 재밌다. 아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기억이 우리 팟캐스트 우리 교육가는 방송 사람들을 왜 초대를 안 하냐? 초대를 해라. 초대를 해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뭐 그래라 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우리가 공개 방송하는 날 그날 그 민원연 광주 민원연이 민주 언론 사회를 위한 시민 개혁 모임인가? 아무튼 좀 이름이 긴데 그냥 민원연이라고 민원연이 요새 민원연 유명해. 그 후원의 밤을 한 날이었어요 그날이. 근데 그 후원의 밤 행사 중에 하나로
우리를 초대했었어. 저한테 요청을 했었어. 그럼 알아서 자른 거야? 아니 알아서 자른 게 아니라 우리 아니, 일정을 사람 안 되겠네. 우리 일정이 공개 방송 일정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에서 아니 논의를 해야지. 아니 그러면 공개 방송을 없애 갑자기? 거기서 공개 방송 할 수도 있지. 에이 그거 안 되지. 배빠도 이거 다 얘기했는데. 알아. 나는 근데 처음 들었어. 왜 나만 기억하지? 근데 기억나. 거기에서 우리가 심지어 민원연에서 예, 후원의 밤 하는데 공식 행사로 저희들을 초대해가지고 저희 민주 언론상 신청하죠. 뭐래? 선거는 언론상 해불대는. 어? 선거는 언론상 해불어. 근데 그만큼 가치 있는 보도한 것이 뭐 있어? 아,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누구 이름만 하고. 우리 유행어 많아. 광주형 4차 산업혁명. 얼마나 큰 유행어인데. 아니 저는 사실은 별로 혼났어요 많이. 그 동거회방 하고 나서. 네. 혼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말해봐요. 아니, 얘기 좀 해봅시다. 말해봐요. 아니 저는 그날 방송이 재밌었거든요. 오랜만에 뭔가 해방감이 있었어. 어떻게 들었어요 다들? 나는 빼빠가 그날도 그런 얘기 했지만은 약간 미적미적 됐어. 아니, 똑바로 얘기해야지. 어차피 혼날 거 혼나는 거고. 아니 자꾸 눈치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임씨가. 그거 혼날 일도 아니었잖아. 아니 왜 임시 눈치를 왜 봐? 아이고 난 혼날 일도 아니었잖아. 자기 생각 표현한 거지. 그렇지. 맞아. 시장 불출마까지 선언을 하고 얘기하는 맞아. 거. 그게 큰 이슈였습니다. 그 이슈였어? 기사 한 꼭지가 안 나와. 제가 시장을 불출마한다는 게 굉장히 정가에 이렇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지금 뭐 언론사 기자들이 시장 출마하라는 소리가 뭐 욕을 했다면서요. 제가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 주변에 문정은 지지자가.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참 이 감각이 있어. 아니 아까 방송하기 전에 저기 빼빠가 독일 갔는데 저기 감자기자한테 동행 취재 오라는 거야. 불출마 선언한 주제에 회사에다 뭐라고 말하고 동행 취재를 가. 진짜 영양가 없다. 출마라도 선언을 출장비도 안 했으면 나오겠다. 뭐 군소 후보라도 이렇게 저기 좀 따라가겠다고 이 말도 할 수 있는데. 뭐 비용은 되죠? 비용은 아니요, 되잖아요. 자부담이요. 저 뭐, 정치인이잖아요. 안 가지. 김영란법 모르세요? 어쨌든 감자는 반응 어땠어요? 아 저는 누가 뭐 한지 모르게 조용히 그냥 뭐 회사에서는 그냥 뭐 지 할 일 했구나 뭐 이런. 왜 뭐 한마디 했다면서? 아 그러니까 제 첫 회 때 뭐 좀 회사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푸념을 했다가 오늘 아무튼 너 많이 푸념하더라. 그래도 점심 모니터해 먹으러 주는 사람이 왔는데. 있네. 아니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좀 말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 우리 조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별명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새로운 사람인 것처럼 합시다. 그게. 나 그런 피드백 하나 받긴 받았다. 겨우 찾아냈어. 너무 쥐어짜는 거 아니야? 겨우 찾아냈어. 있었어 있기는. 뭐요? 여기 맨발이 누군지 몰랐다. 근데 드디어 매칭이 됐다. 나라는 사람. 내가 거기 이름 나갔던가? 편집했어요? 아니 이름이 나가서 문제가 했대. 이름이 나가서가 아니라 이번에 이제 공개 방송 때 찬찬히 들어보니까 내 목소리라는 거 알았다. 아니 근데 목소리 특징이 좀 있지 않나요? 잘 모르나? 잘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매칭은 됐는데 깎고. 어떻대? 좋대? 매칭 됐다. 잘 듣고 있다. 뭐. 아 그래요? 남자분이 여자분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오늘따라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하네 진짜. 아니 오늘 임씨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본인은 앞으로 청년 여성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여성과 청년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지. 청년 여성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뭐 얘기하니까 여자 아니라고 뭐라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민원연에도 초대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방송을 정확하게 해야지. 팩트에 근거해서.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청년들과 여성들의 현실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 그렇지. 앞으로 청년들과 여성들을 위해서 이 한 몸 헌신해서 그렇죠. 민주화 인사로 살겠다. 그렇죠. 그렇게 선언하셨다니까요. 그렇죠. 청년도 여성도 다 달갑지 않은 발언이었어요. 임씨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네, 오늘 마침 그 준비한 소식과도 사실 연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꼭 그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하신 광주바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바닥 임씨입니다. 오늘 아니 저렇게 할 거면 왜 이렇게 사이를 하는 거야? 네. 왜 이상해요? 이상해요? 청취자 여러분 이상합니까? 아무튼 예, 광주바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여성들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들과 관련된 거고 다른 하나는 청년들과 관련된 겁니다. 일단 여성들과 관련된 내용 말씀드리자면 11월 7일 날 여성재단 광주에 있는 여성재단이 젠더 브리프를 발간했는데요. 거기에 이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광주 지역에 있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광주 지역 남성들이 이 일과 가정의 시간 사용에 관해서 직장 생활에 우선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97.3%. 그러니까 97% 정도 되는 남성들이 가정 생활보다는 이 직장 생활이 더 우선한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소식을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좀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남자들은 원래 집보다는 주로 바깥 생활에 더 많이 좀 그렇게 시간을 교육받기도 투자하고. 하고 네. 뭐 그러죠. 그리고 이거 이 기사 자체를 소개할 때 여성들과 관련됐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왜 이 일과 가정의 시간 사용이 여성들과만 관련된 문제일까요? 이 아무튼 그 너무 아니, 날카로운 근데 질문을 직접적인 게 일테면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여성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도 사실은 우리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자체도 어. 일과 가사 자체에 대한 네. 부담이 네. 여성이 해야 되는 부담인 것으로 인식되게 할 수 여성의 있으니까.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 네네네. 그러죠. 그 말씀이시죠? 네, 인정합니까? 아니 인정하죠. 근데 이거 조사를 예.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한데 예.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물어본 건가? 남성과 여성을 나눠서 뭐 아니죠. 이게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똑같은 설문지를 받았겠죠. 똑같은 설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성들이 음닥판 비율하고 여성들이 음닥판 비율 뭐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근데 이거는 기혼 남성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설문지를 보진 않아가지고.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퍼센테이지만 보면 엄청 놀라운 것도 사실이고 압도적이잖아. 경향성으로 보면 이게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되긴 한데 네. 이거 뭐 미혼 남성들 대상으로 만약에 이 설문지가 돌았다라고 이게 한다면 미혼 여부는 이제 그 결혼 여부는 안 나왔는데 일단 자녀가 그러니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남녀 대상으로 1000명 대상. 자녀가 네. 그래서 이제 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어떤 좀 그 생활에 더 시간을 투여를 하느냐 좀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본 조사. 그럼 이코님은 2.7%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방송도 포기하고. 여기 남성들 중에 또 일 없으신 분들 있잖아. 일 없으신 분들도 2.7%는 될 거 아니야. 일 없어도 그 가정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네. 이 일가정 양립에 관련해가지고 분담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압도적인데. 아니 많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렇지. 진짜 압도적인. 이렇게 막연하게 많을 거라고만 생각이었는데 막상 그 97% 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이게 저 빼빠도 이야기했지만 이건 남성과 여성의 문제, 젠더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가정 혹은 가족이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를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나타나진 않지만 굉장히 과중되고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한 가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은 남성이 전부 경제 생활을 분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성으로 대표되는 이제 가장만이 경제 생활을 하지 않고 요즘에는 대부분 맞벌이 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남성이 주로 직장 생활에 우선하면서 그 가사 분담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면 실제 이제 여성 특정성이 지금 더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돼서 사실은 그렇죠. 이 지표보다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요즘 저 말로는 전업주부로 있는 남성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전업주부. 전업주부. 예, 제가 발음 이상했나요? 아무튼 그런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일 해야 되고 좀 이런 인식도 많이 좀 깔려 있는 좀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이나 여성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그럼 직장 생활을 우선한다고 말한 비율은 몇 퍼센트 되냐? 보니까 73%예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이 우선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26%거든요. 아니 뭐 남성분들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이제 많긴 한데 여성분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이 먼저 우선한다고 말한 분이 73% 정도 되는 거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굉장히 높은 수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가정에 신경 쓰기가 어려운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 노동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이거 좀 것이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열 같은 것들은 여전히 좀 뜨거운 상태이고 도시도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재구성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어떤 지역이 더 살기 좋다라고 말할 때는 항상 그 뭐 학원을 보내기 편하다든지 어떤 학교를 중심으로 사고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 중심이잖아요. 자녀 중심이라고 하는 건 가정 중심이고.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은 여전히 그런 면이 한편으로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누군가는 헌신하고 있겠죠. 헌신하고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자의식 부분을 저는 드러낸 것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도 70몇 %가 지금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가정 중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는 이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하고 상관없이 이제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는 과정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의 현상은 자녀하고 양육하고라는 양육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였거든요.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변화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그 일과 가정 생활의 병행이 어려운 이유로 꼽고 있는 게 여성분들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 그것 때문에 이제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36% 정도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남성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과 가정생활의 병행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은 초과 수당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돈을 조금이라도 더 그렇죠.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드러나지 않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전체 24시간 기준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일과 관련한 시간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을 사용하잖아요. 뭐 통근 시간이나 뭐 기타 외 그런 근로 시간까지 포함하면 네, 그렇죠. 사실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지배력이 되게 높고 그리고 그 노동 시간도 굉장히 긴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비중이 더 훨씬 크게 자리 잡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OECD 기준으로 남녀의 임금 격차가 제일 오랫동안 많죠. 컸던 국가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게 1위를 계속 하고 있는 네. 나라인 걸로 네. 알고도 있어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실제로 이제 일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지는 않지만 직장 생활이 더 나에게 우선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나 이 격차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비정규직도 균질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도 성별에 대한 격차가 있죠. 차별도 있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여성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혹은 강조해서 살아가는 이 삶에 보면 굉장히 최하위 이 임금, 평균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지금 문제가 이 이렇게 지방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죠. 2040년까지 지역에 있는 상당수의 인구가 소멸할 거다. 그래서 이제 도시가 없어진다. 막 그런 식의 지도도 나오고 막 그랬죠. 예. 연구가 광주도. 있었는데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2007년부터 사실은 광주가 그 인구가 상승하지 않고 계속 하강 상태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나 뭐 감소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일 가정 병행이 잘 안 된다면 사실은 이 결혼이나 뭐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 낳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건 맞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 출산율이라거나 일가정 그 병행과 관련한 정책들은 바로 투입한다고 해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아이를 낳고자 하는 환경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좀 중단기적인 그렇죠. 계획들이 필요한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지표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서 지방소멸 세미나 하면서 나왔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2030년 되면은 광주 전남에 뭐 40% 이상의 읍면동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가임기 여성이 40% 감소하는 그 지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저도 되게 의미 있게 봤는데 이 특히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문제는 굉장히 복합적인 사회정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히 그냥 애 한 명 나면 얼마 주고 2명 나면 얼마 주고 3명 나면 얼마 주고 이런 방식으로는 안정감 있게 아이를 낳을 계획을 하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집값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죠. 교육 특히 교육 관련해가지고 차별적인 환경에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감도 있는 거라서 지금처럼 지역에서 어떤 일가정 병행과 관련한 정책 그리고 가사분담과 관련된 문제 전부가 사실은 지금 그 미혼 여성들에게 안 좋은 신호를 주는 지표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임 씨가 그 청년과 여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렇죠. 이 선언을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까? 이 설문조사에 약간 해결책이 나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예. 설문조사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이거에서 이제 지원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뭐냐 뭐 그런 걸 물어본 건데요. 이 돌봄 시설이 좋았다.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가 활성화돼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요구가 있었어요. 저는 이게 어떤 대책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돌봄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를 저는 이게 약 조금씩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그냥 윤당 폭격하듯이 막 쏟아 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그 얘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굉장히 촘촘하게 확대되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많이 깨야 되거든요. 지금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낮 시간에 뭐를 하는 존재냐면 공부를 하는 존재로 규정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이 돌봄을 어디서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학교 안으로 가야지.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학교 안으로 가야지. 학교 밖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한 공간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해 가야 되는 측면이 있고 아동 청소년이라고 하는 존재가 공부 이외의 다른 것을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거기에 뒷받침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도 어린이 환경 친화도시 협의회라는 곳이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안건을 생각했던 게 아동 청소년들에게 시간하고 공간을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공간을 이제 학교 밖에 공간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학교 안으로 다 집어넣어서 공부하는 존재로서 규정 짓지 말고 그러면은 공간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애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 공간에 오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들이 이제 구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도 만들어지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낮에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낮에 어린이 청소년이 돌아다니면 어른들이 물어본다. 너 어디 돌아다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학교 안 가고 어딜 돌아다니냐? 그렇죠. 뭐 저희는 그런 종류의 사고 방식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 어른이 잘못 물어봤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공간부터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시간을 내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시간을 걔들 어디로 갈 거냐? 이게 지금 악순환처럼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교육 정책이랑 연결돼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네. 일테면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네. 일단 먼저 1차적으로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돌봄 시설을 확대해야 되는 것이 지방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맨발이 말한 것처럼 이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돌봄 시설을 확대하는데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미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돌봄 시설이. 예전 지난 그 2010년도 그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후보자들 토론할 때 그때 노회찬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때 보육과 관련된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는 답이 단순하다. 윤당 폭격하듯이 이 보육 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 따라한 거예요, 그럼 방금. 네, 그거 따라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특히 보육과 관련한 돌봄 시설과 관련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정체되어 있는 지금의 청년 문제나 아니면 여성 문제나 아니면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문제 해법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이 좀 과해서 그럴 수도 모르겠지만 윤당 폭격하듯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확실하게 추진하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 아니 나는 왜 그게 부담스럽다고 느끼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변비가 심했어요. 그런데 그 시골에서 요강의 변을 보잖아요. 아기 때니까. 근데 어른들이 예를 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기다려주거나 뭔가 이 심신의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너무 융당 폭격하듯이 나에게 많은 요구와 기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윤당 폭격이란 단어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 단어 때문이 아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런 요강의 방식으로 편을 보는데 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뭔 말이지? 그러니까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어.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 예산이 그런 식으로 투입되고 그런 식으로 집중됐을 경우에는 역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에 따른 어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추진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추진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방식의 쉬운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복잡한 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예, 연구를 맞아요, 해야 맞아요. 되는 건 맞는데 맞아요. 일단 돈을 풀면 해결될 것처럼 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문제랑 맞물려 있냐면 그럼 누군가는 돌봄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돌봄 노동을 그러니까.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또 한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또 제가 이게 학부모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들 정규직화 시키는 것이 반대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유치원 교사들은 젊은 여성이 해야 된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정규직화하면은 계속해서 나이 들어갈 건데 어떡할 거냐. 이런 사고의 그 전환들이 곳곳에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하기 굉장히 어렵다. 저는 촘촘하게 해소해 그러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가 되게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이 융당 폭격하듯이 어떤 정책과 예산을 쏟아부어서 투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에 대한 문제는 답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융당 폭격하듯이 예산을 투여하고 집행을 해야 된다. 리더십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왔거든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두를 조금씩 만족시키기 위해서 해왔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저는 굉장히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이 편향 반드시 역풍이 있겠죠. 이게 저는 아주 민감할 수 있는 얘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굉장히 이거는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령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가정을 위해서 희생되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정도의 일에 대한 추구 혹은 그 가능성을 키워주면 바람직한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가정은 상관없이 모두 다 자기 일을 하고 돌봄은 돌봄 노동의 그 분야를 별도로 독립시켜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하면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돌봄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렇죠. 돌봄 노동은 그 전문직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부분을 채워주기만 하면 그게 잘 가는 길이냐에 대해서 전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회의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들이 그런 부담을 맞아요. 계속 받아온 거였잖아요. 그건 동의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은 그러면 이제 이 방향하고 상관없이 이 돌봄 노동 시장을 무조건 키우는 것이 그러면 지금부터의 가장 중요한 답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이게 약간 제가 맨발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 뭐냐면 저는 이 돌봄 시설 확대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그 기업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로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발이 말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물론 이제 돌봄이라는 것을 그렇게 그 부모님, 엄마든 아빠든 이런 것에서 자꾸 밖으로 내놓는 그 방식이 맞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데 저는 그거 옳은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외벌이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맞벌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결혼을 하는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그분이 이제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면 모두가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직장도 일정 부분 보육과 관련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설, 돌봄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 아니면 예산 이런 것들을 확충해 가는 방향으로 가되 이 물꼬를 먼저 터야 될 때는 저는 지방 정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융당 폭격이 맞냐 안 맞냐라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네네.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더디게 왔었다. 아니, 근데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디게 온 거는 아니고요. 저는 그 더디게 온 것은 다른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보고, 그 아내 가뭄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아내에게도 아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남성도 여성도 이제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이 불필요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늘 온당한 일이냐, 아니면 서로 평등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지만 평등하게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여기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라고 저는 좀 생각한다는 지금 거죠. 맨발하고 저하고 계속 의견. 저는 좀 수치를 근데 봐야 될 게요. 아무튼 이 지금 나온 거에서는 그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이거는 어쨌든 지금 사회 현상을 일단 통계적으로 나타내서 이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할 거냐. 저는 일단 보면 여성 가정생활을 우선한다고 한 비중, 남성이 우선한다고 한 비중, 여기서 한 23%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제 수치로만 따지면 23%가 다 그 가정생활을 지금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건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고 흐름인 거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현상인 근데 저는 거죠. 이제 뭐 융단 폭격이라는 의미도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특정 그 사안에만 이렇게 융단 폭격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 관련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그 부분에 좀 우선순위를 두고 뭐 진행한다 이런 의미라면 저는 뭐 의미가 있다. 저도 관심을 넓히고 거기에 지원할 전반적으로. 방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는 네.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죠. 한꺼번에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무 뭐 쉽게 해법을 접근하면 너무 단순하게 안 된다. 접근하면 또 그런 위험 의미였습니다.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번 기회에 저는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자료를 찾아볼게요. 한 번 더 나가셔야 돼요. 네. 아니 이게 문제가 많은 게 해외로. 어떤 지역은 뭐 얼마 주고 어떤 지역은 뭐 1,000만 원 넘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지역별로도 그렇게 다 차별적인 정책들을 지금 도입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도 많고 그렇죠.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 집중적으로 진짜 우리나라가 출산율 관련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지 오히려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제 산발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이 네.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근데 출산과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는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출산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어떤 선택이 된 어떤 이런 사회에서 굳이 뭐 여성이 뭐 애 낳으면 얼마 지원해 주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여성에게 출산이라는 거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 선택할 수 있는, 결혼해서 뭐 애 안 낳을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청년 실업하고도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이제 내 아이를 잘 키우는 게 나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도 했잖아요. 내 노년을 보장받는. 근데 지금 청년 실업이 심해지니까 가만 보니까 안 되겠어. 수지가 안 뭐 맞지. 복지가 안 돼. 이게 복지 시스템 깨져버린 거야. 얘를 잘 키워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요 의욕이 전반적으로 감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나 오늘 이 맨발이랑 임씨가 이것 때문에 치열할 줄 생각을 전혀 못했네. 저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하다기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앞으로 여성과 청년들을 위해서 아, 오늘 그럼 한 내가 치도 뭐 물러서지 않았다. 반여성적인 의견을 오늘 아니 임씨가 그만 아니고 임씨가 그 선언에 맞게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굿. 다음 소식. 예,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광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에 있었고 이제 이번에 끝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직 내일까지. 계속 내일까지 합니까? 예, 예. 내일이라면 14일까지입니다. 예. 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청년 창업이 여러 가지 창업 지원 정책이 있고 돈도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창업 지원으로 해서 이제 창업한 업체들
이 기업들 이거의 75%가 3년 내에 폐업을 한다고 예. 소식이 들려왔네요. 3년 이내에 이제 폐업하는 쪽에 그렇죠. 그 청년 창업 업체들이 예. 이게 그 광주시가 사실 그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고요. 그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 좀 이런 건데 이게 그 이제 시의회에서는 되게 이제 이런 그 통계 자료를 근거로요. 뭐 시 정책에 효과 없다. 사실 이런 쪽으로 많이 몰고 가는데 저는 좀 하나 우려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반대로 정책의 축소라든지 위축이나 좀 이런 논리로 시의회는 사실 많이 가져가거든요. 이게 청년 정책을 윤 시장이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윤 시장에 대해서 어떤 뭔가 비판을 가하기 위해서 이게 좀 청년 정책을 뭔가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면 윤 시장의 기가 사는 좀 그런 정치적인 좀 입김도 있습니다. 이게 시의회에서 특히나 이제 이 지적을 한 의원이 국민의당 소속 네, 시의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되게 민주당이 아닌 다른 소속 시의원들은 청년 정책을 비판을 많이 해요. 근데 물론 그게 당연히 비판해야 될 거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 청년 창업이 폐업 사실 통계는 저번에 광주전남연구원에서도 통계가 나왔었고 이전에 많이 한 건데 이게 좀 재탕 삼탕 해가지고 좀 지난번에 이정현 의원이 사실은 했던 다른 밝혔던 의원도 자료 했고요. 예.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창업을 창업 지원 사업을 이제 추진해가지고 이제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간의 창업 지원액이 52억 한 2,500만 원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부거든요. 창업 지원 사업의 일부 어떤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 그리고 이 폐업률이라는 것도 일부 사업의 폐업률을 조사한 걸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3년 이내에 75개의 사업장이 이제 폐업을 했다라는 거죠. 100개라면 25개 정도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에. 나머지는 다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테크노파크, 광주 테크노파크는 전국의 평균이 3년 생존율이 41%인데, 광주는 그래도 좀 높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광주뿐만 아니라 창업 정책은 사실 청년 정책 중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창업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뿌렸고, 지금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해도 청년 창업과 관련한 중앙 부처 예산이 각 부처 예산이 각 부처 사업이 130개가 넘어요. 창업 지원하는 사업만. 고용노동부 뭐 어디 뭐 행정안전부 막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130개가 넘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창업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광주시에 가장 많은 그 청년 정책 예산 중에 청년 창업 예산이 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사업 숫자도 많고 예산도 많은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라는 물음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논쟁이 붙었던 융단 폭격을 다시 좀 얘기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이전부터 되게 많은 예산을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못 보고 있으면 사실 이거를 현실에 맞게 좀 변화를 주려는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변화의 시도가 이게 계속 없어요. 초기 창업을 지원하는데 어떤 특례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단순하게 지원만 해주다 보니까 일단은 창업은 하고 시간이 지나면 폐업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산 투입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기본적으로 청년 창업을 청년 정책의 이 메인 테마로 잡고 엄청난 비중으로 쏟아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가 더 큰 문제냐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도 실제 창업을 하는 친구들이나 이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제대로 된 지원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또 사실은 디테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나온 지표는 단순 지표예요. 그냥 이제 폐업률로만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창업과 관련해서도 이제 돈이 나오는 구멍이 여러 개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기술 보증으로 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단순한 이제 공모전 같은 방식으로 일시금으로 나온다거나 또는 대부분은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국가가 청년들 상대로 대부업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게 허울 좋은 창업 정책인 게 사람들이 창업 정책, 창업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속된 말로 종잣돈을 대주거나 아니면은 어떤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 지금 초저금리 시대에 어쨌든 이자를 더 높게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3년 상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창업가들한테 3년이 데스밸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회수하고 이제 빌렸던 돈을 갚거나 또는 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손익분기가 안 나오면은 이 창업가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확대시키면 그렇죠. 될 일을 그렇죠. 이렇게 청년 창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단기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폐업률을 본 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창업을 얼만큼 했냐라고 하는 거 굉장히 단기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공공 서비스 쪽으로 사람들이 유입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의미한 어떤 역할을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정책은 잘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임기 내에 어떤 결과로서 수치화된 결과로서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약간 임 씨랑은 결이 약간 다른데 저는 단순히 그냥 창업 정책 전반을 다 비판하진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지금 저성장 이 경제 그 국면에서 맨발이랑 다르다는 거죠, 임시가 아니라. 아니 임 씨랑 임시랑. 왜 나 왜냐면- 창업 정책 전반을 비판하고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에는 이제 빼빠하고 임시하고 아니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창업 정책 전반에 대해서 불용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변화하는 이 뭐랄까 시대와 걸맞게 지금까지의 조직은 대규모나 대기업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중소기업도 사실은 규모가 꽤 되거든요. 고용 인원이. 근데 예를 들면 스타트업이라거나 1인 기업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돼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요.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창업 정책이 굉장히 단편적이어서 임시가 근데 그거 부정했어 언제? 부정하진 내 않는데 꼬였나 봐.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지역에서 뭔 주장했어? 나도 간추려줘. 계속 뭔 했어. 주장했어? 이렇게 청년 창업 정책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아,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이걸 자꾸 그만하라는 그렇게- 얘기는 부정하는 거 아니야? 거지. 아니 아, 이게 그만하라고. 아예 중단하란 말이 아니라 아, 지금 이 청년 정책에서 지금, 차지하고 지금 있는 같은 방식의 예예예 지금 같은 방식의 청년 창업 정책은 그만하고 게다가 비중도 좀 낮춰야 된다. 돈이 너무 많이 투여되고 있어요. 청년 정책 중에 상당히 많이. 근데 이건 윤장현 시장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가지고 있는 것은 청년 창업 정책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 이렇다 할 뭐 제시를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창업 정책을 왜 주구장창 실시하려고 하는 거냐? 핵심은 창업해가지고 고용을 늘려라. 창업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테니 고용이 늘릴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접근하거든요. 근데 실제 창업한 것의 업종을 보면 고용이 그러니까 고용이 필요한 업종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다 서비스업이에요. 청년 창업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중에 상당수 90% 이상이 아마 1인 기업일 거예요. 네, 한 명에서 4명밖에 안 되는 예, 영세기업이 91%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고용 창출 효과도 별로 없어요. 게다가 3년 안에 폐업하는 비중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제가 창업 정책을 그만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지금의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청년들 중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비중이 그 퍼센트지를 보니까 6%, 많으면 10%예요.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 3%, 5% 정도 되고요. 근데 그 창업 지원을 위해서 전체 청년 예산의 뭐 20%, 30% 가까이 되는 돈을, 청년 정책 예산에 돈을 쏟아부으면 그게 좀 말이 되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네. 왜 한 템포 쉬어? 너무 열변을. 아니 그거는 좀 생태계가 다른 문제니까 창업 정책이 예를 들면은 두당 얼마씩으로 그런 식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어쨌든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적 특성이 있으니까 저는 구분해서- 저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저는 창업하신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게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든지 정책적 누수는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닙니다. 궁금하게요. 너무 궁금해서 방금.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정책의 허와시 뭐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해온 게 없는 거야. 오늘 그만하라고. 오늘 그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앞으로 계속 여성과 청년들을 위해서 아무튼 이게 아까 영세 기업이 청년 기업 중에 91%다. 뭐 이런 통계가 사실 작년에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청년 창업 창직 활성화를 위한 뭐 혁신 기반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면 있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좀 재창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폐업을 한 이후에 그 청년들이 어느 경로로 다시 어떤 도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런 실태 조사 그런 게 지원돼야지 사실은. 그래요. 근데 그거 저 기획기사 쓰면 좋겠네요. 기획기사. 예. 저에게 몇 또 일을 년짜리네. 주시면 몇 년짜리네. 걔가 이렇게 망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막 제가 직접 한번 해볼 수 있는. 유럽의 청년 정책이 가장 앞서 있다고 하는데 유럽 청년 정책 보면 창업과 관련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청년 정책이라고 부를 수가. 거긴 자영업자 비율이 또 완전히 적고. 그러니까 적기는 한데 적은데 청년 창업과 관련된 카테고리가 뭐냐면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카테고리로 창업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청년 정책에 창업을 넣는 것은 약간 기만적인 일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은 90년대 후반에 IMF 터지고 IT를 이렇게 막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비하면 네. 지금은 오히려 더 모호한 언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에 비해서도. 그때는 IT 분야에 벤처 신화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창업이에요. 이것도 창업인데 그렇죠. 근데 그래도 어떤 이렇게 포인트가 그렇죠, 방향성이 그렇죠. 있었던 거고 그렇죠. 지금은 방향성 해체해버리고 그렇죠.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해봐라. 맞아요. 이런 의미니까 어떤 사회를 디자인하는 정책이라고 계획이 보긴 좀 없다라는 어려운 거죠. 계획이 그때는 없다는 거죠. 물론 IT 정책도 뜯어봐야 되지만 그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동력을 삼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허와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아무거나 좀 해봐라. 맞아요. 이런 얘기처럼 들려요. 청년 창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네, 합의점에 이르셨네요, 두 분이 또. 여기서. 그렇습니다. 오늘 광주바다 네. 임씨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이걸로 네.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저도 이제 하나 준비해왔는데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되죠? 감자한테 따로 코너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아, 네네. 왜 부담스럽게? 그리고 코너 제목은 내가 지어줬어. 감자 탕탕탕. 감자탕. 너무 별로야. 그거 낙지 너무 먹고 별로. 싶다. 그러니까 저 낙지 탕탕이가 자꾸 생각이. 낙지 먹으러 갈까? 오늘 점심에 낙지볶음. 제가 준비한 소식은 이제 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예요. 이게 남광주 푸른길 공원이 있습니다. 남광주 시장 앞에. 네, 푸른길 알죠? 네. 그게 이제 이 근처잖아요. 네, 그렇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동구지. 네. 그 2013년에 이제 푸른길이 지금 현재 구간들을 조성하는데 제일 마지막 퍼즐이 남광주 구간이었거든요. 이제 거기가 이제 2013년에 완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고 그리고 작년부터는 남광주 야시장에서 이제 남광주 시장에서 야시장 행사가 열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그 공간 일대에서 되게 다양한 어떤 문화 행사들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2월부터 그 건너편에 남광주 시장 건너편에 좀 1,400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현대 뭐시기 아니에요? 그 미래 도시 같이 생긴 거 맞지? 그 고가를 넘어가면. 뭐 저는 아무튼 상호를 말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그게 아파트 주민들이 되게 싫어요. 아, 진짜? 네, 그게 재산권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 상호가 나가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뭐 민원 우리한테 제기해 주세요. 네. 괜찮아요. 나은 상황. 뭐 참고로. 그래서 이제 여기 아파트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 시끄럽다 이런 소음을 넣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일 활발했던 때가 6, 7월인데 그러면서 그 이전에 열렸던 남광주 시장과 그 푸른길 공원에서 열렸던 행사들이 전부 행사 장소가 변경이 되거나 또는 열리질 않거나 하질 않거나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위축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게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우리가 항상
아파트가 어느 그 도심의 빈 틈이든지 찾아서 들어가서 서버리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아파트가 그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너네 나가, 너네 이제 조용해. 아무튼 좀 이런 좀 사회 현상이 많이 반영된 문제 아닌가. 그래서 한번 좀 고민해보자. 근데 좀 애매하다. 왜냐면 그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네. 그 푸른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성된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파트의 어떤 매겨진 가치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근데 제가 좀 이렇게 광주 곳곳을 다니면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 들어서면서 제가 굉장히 그 불쾌하지 않아요? 불쾌해요. 무등산을 무등산? 완전히 맞아. 가려버렸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러니까 뭐 이게 재산권이라면 재산권이고 어떤 이 권리가 서로가 충돌할 수 있는 건데 생각해 보면 내 광주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 아파트가 일정 정도 침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일일이 다 물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시장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조율하면 되거든요. 스피커도 볼륨 음량 정도를 와트 수를 제한해. 디테일하게 좀 네. 조율하면 돼요. 그런 거를 가지고 일일이 못하게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몇 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되게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동구가 자기들 대규모 행사할 때는 민원 무시 안 하냐? 그럼 무시하거든요. 무시하죠. 그러니까 크게 하죠. 저 군대에 있을 때랑 비슷한 건 군대에 있을 때 이거 비극적인 얘기인데 어떤 병사 하나가 군가 가사를 써놓고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르지 말래. 약간 군가 중에 서정적인 게 있어요. 그냥 가사를 써놓고 그 죽어버려 가지고 그 군가를 부르는 게 금지됐어요. 근데 한 1년 있으면 다시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민원 들어오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동구가 필요하면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공원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갈지 조금만 규칙을 디테일하게 정하면 그렇죠. 되거든요. 네. 스피커를 쓰는 것과 관련해서도 몇 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오히려 동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적절한 음향 시설을 용량에 맞게 배치할 수도 있어요. 늘 가지고 올 필요 없이 그런 방법들 얼마든지 고민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일시적으로 저는 분명히 다시 여기서 무엇인가 또 행사하게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는 아무 대책 없이 또 음량 크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뻑지뻑 한다고 해야 되나 정책에 우뻑지뻑 하지 않아요. 우뻑지뻑 한다는 얘기 몰라? 검색해봐. 아따 참말로 촌사람들 아닌 것처럼 엄청 그러네. 우뻑지뻑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그런 조치들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조치를 하면서 이제 동구는 이제 민원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게 조치를 당할 상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당연하게 해왔던 행위들을 저 아파트가 갑자기 생김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비켜가고 주의를 해야 되냐. 물론 이게 그 하나의 어떤 서로 간의 배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보면 딱 그 공간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 아파트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까 이제 뭐 무등산 얘기도 했는데 조망권 뭐 이렇게 헌법도 못해? 안 알아봤어. 손해배상 청구합시다. 그 뭐 우리가 제기를 할 수도 있지. 하자. 기자회견하고. 그 앞에 3시, 4시 가서 합시다. 그런 문제. 나 여기 무등산 안 보면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실제로 여기 그 푸른길 그 방문자 센터가 있는데 그 해가 잘 들었대요. 근데 엊그제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길 갔더니 진짜로 그 한 낮이 됐는데도 해가 안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쌀쌀하다. 아니 뻔세 없이 지어놨어 아파트를. 여기가 좀 말이 많았어. 그 지어질 때 그 남광주 고가에도 올린 게 제일 이런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가 그 방음 터널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순환도로가 있고 차가 다니는데 그 옆에 아파트가 생기니까 소음인원 들어오고 그거를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방음 터널을 세워주고 이런 문제들이 되게 예전에 있었거든요. 좀 사례는 다르지만 여기도 고가에다가 방음 터널을 설치해달라고 했대요. 근데 그 문제가 이제 좀 그 구조상 설치하면 좀 위험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뭐 도로 포장을 좀 바꾸는 방식으로 하긴 했는데 좀 그런 방식으로 도시가 자꾸 그 아파트를 괜히 그 잘못된 위치에다 허가해주고 뭔가를 소비하고 포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뭐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저희가 부분들, 팟캐스트에서 자주 이야기했지만 도시계획이었다. 저는 그 이야기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파트 주민들은 굉장히 강한 뭐 본인의 이익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결사체가 형성될 그러니까, 가능성이 네. 높다면 남광주 야시장을 사랑하는 사람 숫자는 그보다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그 결사체로서의 힘도 약하거든요. 뭐 이렇게 누가 뭐라 하면 안 해볼지 뭐 이러고 만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문화적인 동력이 싹 틀 수 있는 그렇죠. 그 시점에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거기 주변에 활동했던 뭐 재능기부센터라든지 거기 이제 푸른길 그 시민단체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냥 그런 불만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 민원을 동구청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생기는 민원을 과연 동구청은 얼마나 챙겨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들을 토로하시는. 그리고 사실은 길 건너 있어요. 네, 바로 길 건너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푸른 길가에 있는 아파트 중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살아가지고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어서 밤에 이렇게 그 스피커도 아니고 소리쳐서 굉장히 불편한 적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데들은 이렇게 딱 붙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데가 많잖아요. 광주에 이제 예. 예전에는 주거지였다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유명해지면서 최근에 그런 데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푸른길도 대표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경우들의 불편함은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바로 붙어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건 길 건너 있어서 조금 더 쉽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녹음하고 있는 여기 사무실 건너편에도 그 애견숍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동네 아저씨들이 개 좀 안지게라. 그래서 아주 그냥 밤마다 난리도 아니야. 근데 요즘에 우리 광주에서 동명동이나 양림동 같은 데가 아직도 주거지가 많이 있잖아요. 가면은 주민들이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동물원처럼 그 사람들을 그 편안한 나의 집을 사람들이 구경하잖아요. 그 동명동 일대나 양림동 일대가 불편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파트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서울도 지금 저 젠트리피케이션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그 원주민의 상당수가 또 다른 지역으로 불편해서 다른 이유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불편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고 시끄러워서 이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딴 얘기인데 동명동도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데 거의 없더만요. 춘자생태탕 이런 것도 없고. 거기는 옮겼어요. 네, 거기 가서 먹었어. 우리- 옮긴 데 가서 먹었어. 우리 동명동 그 이야기 하기로 한번 네네네네. 이야기했었는데 다음 동명동 주 너무 맨날 심각해졌어요. 하여튼 예, 의식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기사 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에 도시재생 포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포럼. 네, 그것도 바로 내일 아마 방송이 나가면 이미 끝났겠죠? 그래서 내일 매주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화요일 날 스타트업빌에서 내일 2시부터 이제 도시재생 사례들을 좀 살펴보는 두 번째 포럼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면 2주 후 화요일 날 또 해요, 포럼을. 그래서 내일 두 번째 포럼이고 2번이 더 남았다. 도시재생 관심 있는 분들은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민원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일하는 곳 옥상에서 제가 주최해가지고 그 옥상에서 공연을 아, 맞다. 하고 기억나, 그렇겠네. 네, 그래서 1년에 2번씩 해요. 봄, 가을로. 근데 매번 경찰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동네 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떡한번 좀 돌려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좀 덜한데 초반에는 좀 자주 하지 그러냐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너무 좋다 저희가 해지기 전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노후를 보면서 공연을 계속 진행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근데 매번 경찰 와서 제가 이제 사정을 하거든요. 1년에 2번뿐이 안 하겠다. 제가 늘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니까 저희가 아무리 공연이 좋아도 그보다 더 많이 민폐를 끼치는 건 좀 안 되겠다 싶어서 1년에 2번씩 하고. 아, 큰일 났다. 후원해방 오르면서 할까 리스트에 올려놨는데 빼야겠다. 옥상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옥상도 하려고 했는데. 스피커 안 틀면 되지. 여튼. 이게 미안한 것 같아요. 이제 오름 아우팅 했어? 뭐 관련 있는 곳이세요? 충정로 축제는 예. 계속 그냥 추진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신고를 하잖아. 신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저 동구 사람들이 그걸 그 민원을 해결하지 않지 축제를 꾸준히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건데
충장 축제 그거 엄청난 저 공예라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네네네. 많죠. 그러지 않나? 모든 문화적 행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동의하는 사람 이해의 사람한테는 다 다 공예죠. 공예죠. 예. 다 불편하게 하고. 그런가? 그렇죠. 아니, 갑자기 특히 충장 축제는 정체성이 모호해졌어 이제. 정체성이 원래 처음부터 모호했었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계속 몰고 나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집회나 시위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다 민폐지. 좋겠어. 아니 이게 집회 시위나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지. 관이 주도해서 축제를 임의적으로 그 거대한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냐라는 거하고 집회나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이게 문제죠. 맞아요. 충장 축제를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는데 나는 그것이 큰 소리를 낸다고 비판하기에는 좀 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비판하는 건 아니. 공예가 네. 된 게 그거는 좀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골목골목의 문화나 축제들은 계속 그 어떤 민원의 대상으로 당연하게 이제 이야기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관이 주도하는 축제나 이러한 것들은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 그런 현상이 합법적 그건 그렇다는 거잖아. 합법적 소음과 그렇죠, 합법적 그렇죠. 폭력인 그러니까 거잖아. 이를테면 현수막 같은 것도 그냥 그렇지. 일반 그렇죠. 가게들이 와서 달면 불법. 그렇죠. 그리고 관청이 달면 이건 합법. 우리만 할 수 그렇죠. 있어 이런 네. 거고. 근데 저는 그렇죠. 사실 오늘 이번에 마지막 이 기사 문화는 민원을 넘지 못하 보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도 이제 바깥에서 나는 소음이 시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노래가 잘 부르는데 별로 소음이 안 느껴지는데 제가 특히나 대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진짜 개나 소나 기타의 노래를 다 부르는 거야. 근데 너무 듣기가 싫은 밖에서? 거야. 그때 10cm라고 인디가 되게 유행해가지고 개나 소나 다 아메리카노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는 괜찮아. 근데 어떤 건 진짜 듣기가 너무 싫은 거야. 막 연습한 애들 있죠. 막 배우는 애들. 그런 게 있었는데 푸른길도 약간 그러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런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괜찮아요. 하여튼 다 뭐 용인하고 듣고 약간 우스갯소리긴 했는데 그 약간 중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한쪽에 그런 게 입장이 퀄리티도 중요하죠. 그런 게 아니니까. 하여튼 오늘 준비한 광주 탕탕탕. 에이 아니지. 감자 탕탕탕. 감자 탕탕탕이지. 아, 나 네.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요 좀 구린 것 같아요. 아니 감자 포카치 그거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입니까? 네. 하는 걸로. 저희 일부 그러니까 시즌 1 때 하기로 했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도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거 나왔고 또 저희 의원들 연수 관련해서도 계속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선거도 다가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몇 가지 좀 조명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제 예고성으로 말을 하면은 그 동명동 일대에 뭐 장진우 식당 이런 게 지금 많이 광주에 와가지고 광주도 이미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시화되고 있는 국면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많이 네. 진행됐어요. 관련된 내용들 꼭 이번 시즌 안에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약간 찜뽕 해놓는 거야.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찜뽕은 뭐요? 찜하고 좀 알아먹어. 하여튼. 모르겠네. 네. 모르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번 주 방송 오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럼 저희 귤 까는 방송 다음 주에 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거 한번 해봐. 나 기억 못해. 저희 귤 까는 방송 다시 청취하고 싶은 분들은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귤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특히 다운로드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게시글 남겨주시고 후원하기 버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꼭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뭐 광고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그 광고도 환영하고 있고요. 뭐 가끔 뜻이 좋다면 무료 광고도 해드리지 않나. 광고하실 거 있나요? 저요? 네. 우리가 아예 그냥 타겟을 정하게요. 저는 그러니까. 로이스 커피를 광고하고 싶습니다. 아니 로이스 커피는 광고해도 되지. 네. 아까 네. 빼빠도 아까 얘기하고 싶은 그 강연이랑 네. 도시재생 아니, 그거 포럼이랑요. 말고. 청년 노동 연속 기획 강좌가 저희 열리고 있습니다. 감자네 진짜. 제가 눈치가 로이스 없었습니다. 커피 사용한테 별로 보탬이 안 될 것 같아. 아, 감자 같은 그렇습니까? 소리 하고 있네. 네. 저는 광주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중에 하나인 로이스 커피 양림동에 있는데요. 네. 진짜로 맛있고 지금 저희 1층에도 로이스 커피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더치커피랑 홍차 판매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홍차는 요즘 잘 안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믿고 먹는 로이스 커피, 양님도. 로이스 커피 사장님이 저희들한테 고기를 쏘셨죠. 그런 걸 말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아, 괜찮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로이스 커피 아, 만세. 예, 광고를 우리가 타겟을 정해서 받게. 그러니까 네. 그 일테면 이런 거야. 기아자동차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거기서 방송을 일단 들어야 뭐가 이렇게 우리가 먼저 찍게. 나 기아 오늘 자동차의 광고 아니면 기아차 노조의 광고. 타겟을 명확히 해야겠네요. 누구든 상관없다. 네네. 누구든 상관없다. 네네. 공장 앞에 집회 신고네요. 거기서 그러면 우리 혹시 방송 광주시가 광주형 정책 홍보하겠다고 하면 해줘요? 해줄 수 있죠. 아, 그래? 네. 아니 왜 그걸 못해? 우리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어. 저희 귤 까는 방송은 지금이 딱 들을 때예요. 귤도 지금이 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많이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 방송도 재밌게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후원하기 버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왜 안 해요? 오늘도 내일도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요, 네. 요, 네. 요, 네. 요. 네.